안녕하세요.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스쿨 김포로쌤입니다. 오늘은 독해력으로 사회탐구 정복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독사정. 우리 학생들 중에 특히 수능 과목으로 사탐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사회탐구를 지식 과목, 즉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외워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수능 사회탐구 문제는 제시문을 통해 문제를 푸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즉, 제시문 안에 거의 모든 정답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만 근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아주 불쌍한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김프로쌤이 사회탐구의 새로운 문제풀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장 기초적인 제시문 독해 능력 또는 선택지 독해 능력만 있다면 20문항 중에서 최소한 15문항 이상은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처럼 제가 직접 이번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문제를 풀면서 과연 제시문과 선택지 기초 독해 능력만 있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윤리와 사상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자, 2024학년도 윤리와 사상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사회사상가 가볼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볼 볼까요? 국가는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관련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무슨 정부? 큰 정부라는 게 답이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을,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효율이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은 권력의 간섭이 없이도, 권력의 간섭이 없다. 이 권력의 간섭이 없이도 이 부분과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갑은 큰 정부, 그 다음에 을은 작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갑 큰 정부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작은 정부를 주장한 사람인지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 경제활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자, 경제활동 규제는 큰 정부가 되겠죠. 그런데 그 큰 정부가 하는 부분을 철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은 기억은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 니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유해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자,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큰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갑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을, 시장의 자생적 질서 여기 보면은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유경쟁을 활성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권력의 간섭 없이, 권력의 간섭이 없다는 얘기 자체가 자유경쟁을 활성해야 된다는 말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의 을은 제시문에 나온 을과 일치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 완전 고용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입니까? 큰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인 을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갑에만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푸는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이 거의 필요가 없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갑과 을의 주장만을 갖고 내용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갖고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찾아서 보기와 연결을 지면 2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과 선택지 일치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제시문 한번 볼까요? 도는 흘러넘쳐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났다. 즉 도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도는 말이 없고 도는 겸손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역시 겸손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여기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이 말이 요 위에 있는 요 부분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에 반드시 나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돈은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는가. 아까 나와 있죠. 돈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돈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그 다음에 돈은 만물을 생기게 한다. 이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볼까요?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가? 제시문과 전혀 관련 없죠. 공적과 명예 나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도는 말이 없고 말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주인이 되지 하려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도 자체는 사물이므로 아니죠. 사물, 만물 같은 말이죠. 사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났다고 했으니까 4번도 안 되는 거고요.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 아니죠.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시문에서 2번이나 나왔던 것,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났다.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한다. 이 두 가지 부분만 체크를 딱 해도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4학년도 윤리와 사상 2개 문제만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윤리와 사상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기에 의존하는, 지식에 의존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 풀이 방법이 아니라 제시문에 근거해서 제시문과 선택지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력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비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다스쿨 김프로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